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큰 이벤트들이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오를까 했는데 이 시장은 걱정이 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리가 아닌 경기 침체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한 차례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대로 꺾이는 것일까? 이번 주 2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어떤 전략들 필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소매 판매가 악화되고 그다음에 긴축 우려가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S&P 500은 2%대 하락, 나스닥은 3%대 하락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예상치는 0.3% 감소를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등 쇼핑 대목에도 지출이 감소했고요. 전자제품, 자동차, 가구 등이 매출이 감소했고 레스토랑, 술집 등 매출은 증가했는데 소비가 힘을 잃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3만 2천 건이 예상치였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은 아직까지 탄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메르츠 뱅크에서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23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 5%까지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23년 중에 금리 인하로 선회하면서 연말 기준금리는 4.35% 범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말에 2.5%까지 CPI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연준은 CPI가 내년 말까지 3.7%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레미 시걸 교수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로 선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연준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은 6개월 내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이면 CPI가 4.1%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스파고 측에서는 내년에 미국 증시 하락 출발한 이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3,400까지 내년 초에 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요. 내년 말에 S&P 500 4,200으로 마감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오늘 계속 강망세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소식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부각이 됐던 악재들이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폭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커가지고요. 이렇게 컸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파월의 발언이 FOMC 후폭풍이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소매 판매가 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소매 판매가 상당 부분 안 좋았는데 연말에 있었던 쇼핑 시즌이 전혀 좀 힘을 못 썼나 봐요. 네, 지금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 등 쇼핑 대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전자제품, 자동차, 가구 이렇게 큰 덩치가 크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은 레스토랑이나 식사라든가 술집 등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봐서는 소소한 게 돈이 나가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덩치가 크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가격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좀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그러니까 저축을 해놨던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다 꺼내다 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꺼내다 쓸 그런 여유분은 내년에도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그래도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와줬던 것 같은데 이젠 좀 모아뒀던 돈을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가 침체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도 지난달 대비해서 감소하는 흐름이었는데 제조업 지수들도 상당 부분 좀 안 좋았어요. 경기 침체가 많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조업이야 미국에서 지금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은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 제조업 지표는 그냥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참고 지표로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미국 시장은 항상 소비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의 쇼크는 이 소비 쪽에서 좋지 않은 지표가 나와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고용 시장이 좀 늘 잘 버텨줬던 것 같은데 여기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이렇게 고용 시장이 안 꺾이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화이트 컬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정리하고 고용을 지금 신규 고용을 안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머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구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술 기업들, IT 기업들이 대규모로 전체 다 해고를 한다고 해도 네. 실업률은 0.3%밖에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 쪽에서의 고용이 더 둔화돼야지 결국에는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고용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궁금한 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상당 부분 좀 커지고 있는데 과연 연준이 이를 좀 받아들여서 정책에 관련된 변화를 좀 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보니까 많은 그 글로벌 참가자들이 보면은 금리 인하를 또 내년에 예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일단 CPI가 안정이 돼야 될 것이에요. 큰 폭으로 떨어져야지.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확실하고 그래야지 연준이 조금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시기는 내년 말이 될지, 네. 그다음 아니면 24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좀 몇 달 시차를 두고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는 선회하지 않을까, 저도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프리 건들락도 하락에 대한 전망들을 했는데 6개월 내에 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이 폭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제프리 건들락은 내년 6월까지 CPI가 4.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네. 상반기에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6월 이후에 상반기가 지나면은 하락폭은 결국에는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월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 말에 CPI가 2.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2.5%까지 떨어지려 그러면은 연준이 내년에 어제 이제 FOMC에서 봤듯이 실업률이 4.6%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6%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CPI 같은 경우에는 3% 중반 네. 정도로까지밖에 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2.5%까지 만약에 실현이 되려고 하면은 실업률은 지금 월가에서 전망을 하는데 6.5% 이상이 돼야지 CPI가 2.2%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과연 실업률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CPI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년 2월에 대한 기준금리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지금 원래는 점도표상으로 본다면은 네. 지금 기준금리가 상단치가 4.5%니까 네. 5.25까지 가려면 75bp 남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2월에 빅 스텝, 3월에 베이비 스텝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결국에는 내년 2월에 25bp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 번 더 하면은 3월에 25bp 하고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까지도 함께 전략을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 또 웰스파고 측에서는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상반기, 하반기 이 기존에 나왔던 비슷한 의견일까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상반기는 안 좋고,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웰스파고 측에서는 내년에 4,200까지 내년 말에 좀 반등을 하려면은 경기 침체가 극심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연준의 행동도 지켜봐야 되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흐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내년 증시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 여전히 연말에 그래도 소폭의 산타랠리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큰 폭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지면은 저가면서 반발면서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여기서 현 수준에서 횡보하면서 뭐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은 산타랠리는 뭐 큰 폭의 반등은 저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밤까지 좀 금요일 흐름까지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확 빠진다면은 강한 랠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현 수준에서 계속 좀 연말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기록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뭐 어제도 또 확 꺾이는 그런 흐름이 요즘 변동성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번 주는 그랬고 다음 주까지 좀 어떻게 전망 보시나요? 역시 다음 주 초까지는 약간 좀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어제 이제 빠진 게 미국 시장 선반영에서 좀 빠진 것도 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물론 미국만큼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올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관망해봐야 되고 주말 리스크도 있고 다음 주 초까지는 미국 시장 흐름 보면서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도 확실히 좀 수급적으로 부담을 계속 좀 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영란은행 쪽도 지금 빅스텝 결정을 했고 경기 침체 언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매도가 좀 지속될까요? 일단 뭐 자기네들도 워낙 큰 폭에 많이 사놨기 때문에 10월 초서부터 9월 말서부터 지금까지 매수 규모는 한 7조 5천억 정도 되고 매도는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6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시장 충격을 주면서 거칠게 매도를 할까 하는 거는 좀 의심스러운데 네.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를 멈추면서 지금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지 시장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 상승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철저히 지금 관망이에요. 지금 거의 스퀘어 포지션 매도 매수 없이 네.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선물 매도하고 난 다음에 주식까지 만약에 팔면은 시장의 충격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까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또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아래 공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말을 남겨두지 않고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산타랠리에 대한 전략들을 알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관망세 이런 모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많이 힘드셨죠? 여러 가지 전략들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모닝타임즈로 전략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